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1735포인트에서 소폭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출발한 우리 증시. 하지만 코스피는 약간의 하락 반전까지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또 1포인트도 채 안 되는 상승폭 점점점 줄이더니 마이너스권에서 다시금 회복해서 지금은 6포인트 어제 종가 대비 오른 그리고 시초가보다도 더 높은 173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수급과 지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현재 외국인이 장 아주 초반만 사줬었고요. 지금 그래도 매도 규모를 조금은 줄이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17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선물은 200계약 이상 정도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비차익만 매도 우위를 기록할 뿐 프로그램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도 500포인트에서 출발해서 코스닥이 500포인트에서 출발해서 시초가와 코스닥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분위기 거래소 내에서만 한번 볼까요? 운수창고 쪽 분위기가 좋습니다.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다라고 봐야겠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오늘도 또 5% 급등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오늘 아침 지금 이 시각 85,000원까지 찍어주네요. 1.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다 괜찮고요. 오늘 대한해운도 한 1.3% 정도 뛰어주는군요. 현대상선도 오늘 1.3% 상승. 해운주도 뭐 일부 괜찮은 모습 함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계 쪽으로 오늘 가볼까요? 역시 오늘 화제 중심은 두산중공업이겠는데요. 아까 거의 8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상승폭을 줄인 것 같습니다. 7조 정도에 달하는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는 지금 일단 기대감으로 오늘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장 아침부터 아주 세게 시작해서 2.6% 급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기계작도 좋아 보이는 것이죠. 자, 유통 쪽도요. 롯데쇼핑,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 2% 이상 혹은 1.5% 가까이나 오늘 상승하면서 유통 쪽 앞으로 실적 괜찮다, 하반기 쪽으로 다 좋을 것이다라는 리포트 역시 유통업종도 오늘 움직임 괜찮습니다. 제지 쪽도 조금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요. 전기전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좀 많이 오르는 그런 종목 보면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 다시 80만 원 회복을 해주고 있고요. 삼성 SDI는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만 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기의 탄력이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승 탄력 좀 많이 줄였네요. 15만 7천 원. 어제 대비해서도 이미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오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자, 철강금속 쪽은 오늘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쪽이 아니네요. 포스코는 내리고 있고 그래도 현대제철은 잘 버팁니다. 보험 쪽도 오늘은 삼성화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런 내리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건설 쪽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운수장비 쪽도 한번 잠깐 가보죠. 모비스, 미포조선, 일부 차 그리고 조선 관련 종목들 움직임 좋습니다. 모비스가 오늘 아침 상승 탄력이 좀 괜찮은가 싶었었는데 그래도 한 2% 정도 상승세를 지켜주는군요. 기아차는 그러나 하락 반전 됐습니다. 아침에는 떠서 출발했었는데 말이죠. 오늘 일부 조선주들은 그래도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건설업종을 한번 보죠. 예, 지금 작은 종목들 벽상건설이 이미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남광토건도 10% 상승세, 중앙건설, 신한 모두 다 7% 이상씩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구조조정 대상 명단에 들어가서 워크아웃에 이미 명단을 확정 지은 그런 종목들의 오늘 상승세가 두 자릿수 이상이나 나온다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대형주들 한번 볼까요? 네, 대형주들은요.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오히려 약간 소폭 약세를 보여주는 반면에 중소형 건설주들이 거의 상한가까지 진입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황성호 주식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하락 반전까지 됐다가 장이 다시금 올라오는데 그래도 역시 1730선대에서 크게 못 벗어나는군요. 네네.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상단 매물대로 거기에 매물 통과 소환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단번에 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재정 감축에 어떤 그런 합의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우려, 둔화 우려도 예상이 되고, 지금 실적이 좋더라도 지금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것이 엇갈리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크게 한 방에 넘을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약간 부족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실적 호전이 우선되는 종목들로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이럴 때 지수나 그런 것보다도 종목별로 단기적인 대응. 그래요. 단기적으로 뭐 순환매가 최고다. 심지어 이런 전략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자, 어제도 역시 외국인들 매면 오늘도 장 아주 초반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아직은 사주지 않고 있는데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은 그래도 좀 사주고 있죠. 어제 기관 그리고 외국인도 그래도 뭐 전 종목을 다 팔진 않았을 텐데요.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사고 팔았는지 리스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살펴본다면 1위가 삼성전기, 2위가 호텔신라, 3위가 우리금융, 4위가 삼성화재, 5위가 기아차,
기관은 장내에서 LG 디스플레이 매수 1위, 2위가 현대중공업, 3위가 NC소프트, 4위가 신한지주, 5위가 현대제철. 코스닥 쪽을 살펴본다면 외국인은 1위가 하나투어, 2위가 성우하이텍, 3위가 셀트리온, 4위가 KNDT, 5위가 SK브로드밴드, 기관은 1위가 네오이지 게임즈, 2위가 네페스, 3위가 하나투어, 4위가 태웅, 5위가 SNU 등으로 종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이 가장 강하게 샀었던 삼성전기, 오늘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일단 거래소에서 수급만 좀 한정지어서 말이죠. 특징을 좀 뽑아내 주신다면요. 네, 거래소 종목의 특징적인 것들은 지금 여름 여행 시즌에 대한 어떤 계절주라고 불리는 여행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그 종목에서 외국인은 이제 호텔 신라, 기관, 외국인은 호텔 신라를 장내에서 매수를 했고, 네. 거기에 코스닥에서는 하나투어 같은 관광 여행 관련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ED 관련해서 이제 향후 시장 확대 전망이 예상되고 있는 삼성전기를 매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금리를 이제 서서히 올릴 때가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 중국의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물가 인플레 압력이 고조가 된다면은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오면서 이제 삼성화재 같은 보험주 쪽으로 매기를 좀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앞서서 이제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는 뭐 삼성전기, 호텔신라처럼 아주 정말 따라가기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들도 있어 보입니다. 지수와는 현격한 차이. 지수만 보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종목 참 낯설다 하는 오히려 더 괴리감만 더 크게 느낄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 혹시 뭐 따라 살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까? 다들 실적은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눈에 보였는데요.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행 관련주가 지금 매기가 지금 많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고 예. 여행 운송 쪽으로 지금 좀 매기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장이 박스권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장내의 작은 테마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적 운영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추격 매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행주 자체의 실적이 가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예상 실적보다는 상당히 고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 좀 의구심이 좀 드는 주가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약간은 투기적인 면이 좀 부각됐다고 보여지는 시세가 되겠고요. 여행이나 운송 관련주들은 좀 단기로 짧게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격 매수는 오히려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살만한 쪽은 어떤 겁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쪽이요. 지금은 미국 지수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중장기로 포지션을 들고 가기는 조금 힘든 장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좀 어려운 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만일에 이런 수익률 게임 어떤 순환매에서 소외가 되었다면은 네. 적극적으로 이외에 다른 지금 상태에서 오르지 않는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가시기보다는 매수에 동참하지 못했다면 한 템포 좀 늦춰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종목을 이렇다하게 못 잡았다면 아예 그냥 못 잡은 김에 쭉 한번 좀 기다리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하는 종목보다 떨어지는 종목을 잡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런 종목들은 또 가속도가 붙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중장기로 들고 간다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면은 지금은 오히려 다른 종목이 오르는 거에서 그래서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찾게 되면 수익률에서 약간 소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많이 어느 정도 상승폭이 크게 나온 종목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도 역시 차익 매우 나왔을 때도 조정이나 하락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지금은 상태는 좀 어려운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지금 이런 때는 좀 늘려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날아가는 종목들 잡자니 부담스럽고 안 가는 종목들 사자니 사놓고 계속 안 가서 더 마음만 좀 쓰릴 것 같고 그럴 바에는 그냥 좀 쉬자 이런 얘기셨는데 언제쯤 이제 쉬는 걸 멈출 수 있다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그거는 지금 시기라기보다는 네.
유럽 위기, 재정 위기에 대한 해결이 어느 정도 그 가닥이 잡히면 일단은 그 중장기적으로는 추세는 상승 패턴으로 다시 주가가 실적을 논하게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G20의 그 재정 정책 축소를 위한 방안이 어느 정도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이 유럽 재정 위기를 해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는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증시 지수 자체도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거의 미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떤 상승 모멘텀보다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 재정 위기가 연착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분기 실적 시즌이 와도 유럽 문제에 발목이 좀 잡히면서 그렇게 지수라든가 종목들이 활발하게 상승 쪽으로 움직여줄 것 같진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재정 위기의 감축이라는 건 재정 위기, 그러니까 유럽 재정 G20에서 이번에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의견에 합의를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이라는 것은 그 실질적인 산업에 돈을 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자 재정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민간 소비를 촉진을 시켜서 그 기업이 그 자금이 다시 기업으로 들어와서 회수가 돼야 되는데 예. 이런 기대감은 예전에 한번 장에서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그 재정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 계속 적자 재정을 유지하지 않고 금리를 올린다든지 해서 재정 적자를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주가에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향후 조금 긴 안목으로 실적 시즌까지 커버하는 전망 간단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주식 차트 연구소 황성호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혹시나 또 하락 반전되나 체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상승폭 늘리고 있네요. 7포인트 어제 종가 대비 올라서 1739까지 일단은 올라갑니다. 1740 일단 장중에는 터치 가능하겠네요. 코스닥도 500선에서는 잘 걸쳐져 있고요. 네,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릴 것은 비차익이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쪽은 차익 비차익 전체적으로 모두 다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이 시각 개별적인 특징주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윤경환 기자 통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들이 더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나요? 2분기 실적 때문에 날아가는 종목들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기가 올 2분기와 3분기에 깜짝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52주 신고가를 재경신했습니다. 삼성전기는 LIG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으로부터 실적 개선 등을 이유로 매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도 올 2, 4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 속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만 원대 주가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그래요. 삼성전기, 아시아나항공, 신고가를 심지어 처음 내는 것도 아니고 경신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수는 신고가는커녕 정말 딱 그냥 붙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1740에서 50까지로만 좀 꺼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요.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종목들만 가고 지수는 가지 않는 이런 장세로 이어지는 국면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건들 때문인지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를 좀 요약해 주시죠. 예. 코스피 지수가 최근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향후 박스권 돌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증권사들 사이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오늘 최근 코스피 지수는 1720선을 돌파한 후 이렇다 할 만한 거래량, 거래대금 증가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1750선까지 올라갔던 지난 4월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수준에도 현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지난 6월 22일 이후 대량 매수세를 이어나가는 연기금의 시장 참여가 주가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준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기관 모두 시장 모멘텀을 이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주체가 증시에서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이익 증가와 같은 펀더멘털 요소가 부각되기 전까진 시장 에너지 부족 때문에 박스권 돌파가 역부족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증권도 오늘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지수 상승을 견인할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7월에 시작될 2, 4분기 실적과 그리스, 스페인 등의 국채 발행 성공 여부, 미국의 경기 모멘텀 둔화 여부 등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박스권 돌파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전반적인 분위기로 좀 굳어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뭐 거래량, 거래 대금도 부족하고 수급 주체도 딱히 끌어주는 세력도 없는 것 같고 이래저래 모멘텀이 없는 것이 이유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까지 요약 들어봤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51분인데요. 네,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하네요. 한 5분 정도 지난 후에 오늘은 10시 이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였느냐 투자해오소라는 코너명을 달고 진행되고 있는 실시간 종목 상담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하는 그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도와주시니까요. 한 5분 정도 뒤에 뵙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죠. 네, 관심 종목 체크 시간 먼저 간단하게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코너는 특성상 개장하기 전에 패널이 나와서 얘기했던 그 종목, 개장 후에도 역시 사도 괜찮은지 제가 대신해서 AS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코너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출연을 해주셨던 한국투자증권 최철원 대리가 언급한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뭐 IT 업종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박스권 하단 정도에 머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아무리 못 가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 관련해서는 IT 쪽을 가야 되고 IT 대형주가 조금 그나마 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때문에 하이닉스 지금 박스권 하단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까지 노리는 전략을 펴주셨습니다. 자, 하이닉스 그리고 2분기 실적 면에 있어서 영업이익 1조라는 얘기는 다 나오고 있고 3분기에 대한 우려가 약간은 의견이 갈리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못 갔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기술적으로 박스권 상단까지는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셨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오늘 아침 26,000원 이하에서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6,000원 밑에서 주가가 움직여줄까요? 현재 가격 보겠습니다. 네, 26,650원이군요. 자,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가요, 26,250원 정도의 갭업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도 그런 데로 좀 괜찮은 출발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아주 소폭이나마 약간의 갭을 두고 뜨면서 출발해서요, 26,000원 밑에서는 가격을 주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전략 자체에서 그 박스권 하단 부분 크게 이탈하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28,000원 정도까지 한번 내다보는 하이닉스 전략 한번 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이닉스 손절 가격은 24,500원 얘기하셨는데요. 종가 기준 24,500원이 이탈되는 시점이 아니라 하이닉스 장 중에 24,500원 깨지면 종목에 대한 손절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뉴스로 보는 투자의매 코너에 출연을 해주셨던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이 언급한 종목 보겠습니다. 우연찮게도 오늘 정말 특징주가 또한 되고 있는데요. 항공, 해운, 여행, 이 같은 섹터에 들어있는 특정 몇몇 종목들 어닝 서프라이즈가 정말 이 업황 전체적으로는 예고가 되고 있다는 뉴스를 들고 나오셨고요. 특별히 오늘 여행주 중에서 하나투어와 호텔 신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하나투어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그렇죠? 예, 특징주로 꼽히면서 모두투어와 함께 동반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전에 개장하기 전에 박종혁 과장과 함께 했을 때는 전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오늘 매수가 54,000원 이하에서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그런 가격 오지 않은 것 같죠. 현재 가격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56,200원까지 가네요. 하나투어 오늘 시가가요. 55,200원이었습니다. 어제 종가가 한 54,000원대 중반 정도였는데 오늘 어제 종가보다 한 만원가량, 네, 그렇죠. 한 1,000원가량 정도 더 위쪽으로 뛰어서 출발했기 때문에요. 오늘 매수 가격, 박종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매수 가격은 오지 않은 가운데 어쨌거나 하나투어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면서 61,000원 이상까지 보셨거든요.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사야 좋을지 이건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투어도 마찬가지.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길게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이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위완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함께 안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호텔 신라 매수가도 24,200원 얘기를 하셨는데 호텔 신라 오늘 신고가 행진을 조금 멈추면서 우리에게 아주 괜찮은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24,200원 정도 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도 역시 25,000원대까지 올라왔네요. 호텔 신라도요. 오늘 아침 시가가 한 이 정도였거든요. 지금 십자형 모양 그런 차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25,000원 정도에서 출발해서 지금 25,050원, 24,200원 역시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하셨던 이 가격보다는 지금 현재 조금 높은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호텔 신라도요. 목표가를 27,500원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목표가를 보니까 사고 싶긴 하지만 오늘 사봐도 괜찮을지 하나투어와 호텔 신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의견 전화 연결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뭐 이 정도 부담스럽지 않다, 주봉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일단 잡으려고 하니까 잡는 가격은 또 조금 이렇게 갭으로 떠서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을 했는데요. 아침 일찍서부터 외국계 증권사에서 한 7,000주 이상 현재 매수 들어오면서 이제 가격이 상당히 오르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침에 제시한 매수가는 찍지 못하고 올라가서 이제 지금 가격에 따라 잡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실질적으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강할 때 따라 붙어도 한 2, 3%의 수익을 올리실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지금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네. 그분들은 한번 눌림목 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눌림목이라면 오늘 아침에 역시 말씀하셨던 54,000원 이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갭 상승했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는 정도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는 54,000원이 아니라 어저께 종가 54,400원, 54,500원 부근을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나타나 있는 십자선이 어저께 거래가 터지고 나서의 십자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센 모습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 번 더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기왕이면은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짧게 사는 게 더 유리할 테니까 하루 이틀 더 간다 하더라도 네. 그런 분들은 좀 기다렸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뭐 나는 단기 수익을 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 지금 따라붙어도 지금 이 외국인이 붙고 기관이 붙고 가장 강할 때 붙어서 네. 수익을 높게 보지 않더라도 예. 짧게 보시고 들어가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호텔 신라는 단기적으로 뭐 이 정도 가격이라도 난 무조건 플러스를 조금이라도 내고 나오겠다라는 분들은 지금 사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 좀 길게 3분기까지 실적 괜찮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들어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 뛰는 것까지는 잡지 마시고 갭 메우는 54,000원 중반대 정도 조금 기다렸다가 늘림목에서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투어 목표가는 6만 원 이상이었다라는 것도 참고하십시오.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으로부터 하나투어 호텔 신라에 대한 자세한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지수는 뭐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1738포인트, 아직까지 1740을 찍진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종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통하였느냐 투자해오소 코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전화번호 고지 다시 한번 드릴게요. 02 필요하신 분들은 누르셔야겠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에서 정양환 시사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첫 번째 전화부터 좀 받아볼 텐데요. 어디에서 누가 어떤 종목으로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화 감사드립니다. 어떤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한샘이라는 종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얼마에 사셨고 지금 비중이 많으신지 비중도 좀 여쭙고 싶네요. 비중은 한 50% 되고요. 네. 13,000원대 좀 많이 샀습니다. 네, 13,000원대면은 6월 들어서 사신 걸까요? 그 전에 몇 달 전에 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그래요. 일단 뭐 6월 이전에 샀다라고 하셨는데 13,000원 한 번에 이렇게 50% 비중을 다 사신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사신 거예요? 이제 과거에 한 5년 전부터 쭉 매입을 했었는데요. 네. 이 종목을 저는 상당히 성장성을 보고 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근래에 한 몇 달 전에 또 이렇게 13,000원대 매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갈 것이며 이런 뭐 가격대를 좀 여러 가지로 알고 싶어서 네. 전화 상담드렸습니다. 예, 5년 전에, 그래요. 5년 전부터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쭉 갖고 계셨는데, 앞으로도 그럼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실 생각이신가 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한 13,000원 정도인데, 13,000원에 매입하셨고, 비중은 50%. 사실은 뭐, 어떤 뭐, 단기적인 그런 것보다도 향후에 쭉 들고 있어도 한샘 종목 괜찮은지, 이게 좀 궁금하신 것 네, 같아요. 이제 한샘 종목은 이제 가구 쪽에 좀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네. 이제 싱크대, 그러니까 쉽게 부엌 가구 쪽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장기로 좀 보시고 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 움직임은 제가 보니까 이 종목은 지금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최근에 고점이 13,900원대인데 여기를 일단 1차적으로는 통과를 해야지만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이 종목을 보면은 한 16,000원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멀리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000원대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앞으로 가려면은 좀 건설 경기도 좀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론 뭐 싱크대 부분에서 부엌 가구 부분에서 조금 매출을 좀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건설주가 살아나면 당연히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물론 지금 뭐 건설주들이 지금 별로 안 좋지만은 앞으로는 또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좀 괜찮은 거는 지금 뭐 밸류션 또 매력도 있고요. 지금 물론 뭐 고평가도 돼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고평가는 안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0에 매수하셨으면은 그렇게 뭐 높은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은 대주주 지분이 좀 많습니다. 대주주분이 한 71%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많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래량이 많이 없다. 그래서 거래량이 뭐 하루에 뭐 많아봤자 뭐 한 20만 주 내외 네, 그러네요.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한 50만 주만 넘어서면은 이 종목은 단기간으로는 좀 급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물량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5,000원에서 16,000원선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드리겠는데요. 손절가는 반드시 여기서는 잘라줘야 된다. 12,400원대에서는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좀 잘라주는. 그러니까 12,400원 이탈하면은 단기적으로는 하방이 좀 힘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12,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12,000원, 11,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목표가는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대주주 그 물량이 좀 많아서 유통되는 물량은 사실상 많지 않은데 뭐 대주주가 물량 이렇게 확 내놓지 않는 한 일단 유통되는 물량이 적다라는 것은 이 물량이 조금만 또 늘어지면은 금방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일단 지금 이 물량이 한 50만 주 정도만 거래가 좀 되면은 주가가 좀 쉽게 오르내릴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일단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15,000원, 6,000원까지 1차적으로 내다보실 수 있다라고 하고요. 얼마 전에 좀 그 밑바닥을 찍었던 12,400원 정도 이탈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의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손절가도 말씀을 드렸고 1차적으로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대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한샘 뭐 건설하고 사이클을 좀 비슷하게 탄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면 답이 됐나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샘 상담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황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1738포인트 여전히 외국인이 사줄 줄은 모르고 있는데 코스닥도 코스피도 끝까지 뭐 3시까지 가도 정말 누구 말처럼 지수는 큰 변화가 오늘 없지 않을까. 큰 변수가 없는 하는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십니까? 신화 인터텍을 얼마 전에 좀 수익을 봤는데요. 네. 지금 뭐 미래 나노텍하고 뭐 법적 논쟁이 있다 그래갖고 좀 사고 싶은데 그거 어떨까 싶어갖고 문의하고 싶었어요. 네, 그럼 지금 사신 게 아니라 신화인터텍에 좀 매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 사도 괜찮을까 이 말씀이시네요. 예. 예, 지금 그래 신화인터텍이 막 날아갔을 때가 있었는데 2만 원 막 얘기도 나오고 지금은 그래도 15,000원이 조금 안 되는 얼마 전에 13,000원까지 찍었었습니다. 신화인터텍을 사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미르 나노텍하고 지금 특허 소송권이 네. 걸렸죠. 그래서 특허 소송권에 걸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특허 소송권이 좀 걸리기 때문에 조금 매수 쪽에는 조금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오늘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신한인터텍 조금 더 보시면서 조금 더 한 13,000원권까지 한번 내려오는 거 보고 지지 확인 보고 한번 들어가시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그럼 그 지지는 지지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지지가 아니고 얼마 전에는 반발 매수 심리죠. 반발 매수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반발 매수 심리고요. 그 이후에 흐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고 있으면 종목은 좀 쫙쫙 좀 흐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거래량 괜찮습니다. 근데 뭐 종목을 하루 이틀 보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뭐 지금이라도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종목을 뭐 하루 이틀 만에 단타로 들어가실 것 같으면은 괜찮은데 네. 조금 어떤 중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시면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건이 조금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한인터텍 같은 경우는 이제 LED, LCD LCD 네, 쪽에 광학필름 어떤 쪽이죠. 제품이죠. 예. 근데 광학필름 쪽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 이 종목은요 종목 괜찮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이 좀 걸려 있고 그리고 자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종목이 13,850원만 안 깬다면은 이 종목 더 하십시오. 네, 그래서 네. 이 종목이 241일 이동평균선만 지진된다면은 한 번 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신한인터텍 알고 계신 대로 지금 미래 나노텍하고 지금 소송이 붙어 있는데요. 일단 소송이 조금 마무리되는 시점, 어떤 뉴스로 보면은 소송이 뭐 끝났네라는 그 정도의 어떤 시점이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13,000원대 지지, 더 정확히는 24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13,85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 차트상에 턴하는 위쪽으로 가는 모습을 좀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뉴스는 그렇고 또 기술적인 가격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좀 찾아보니까요. 2분기 실적은 또 괜찮다 그래요. 지금 소송권 때문에 조금 주가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이제 곧 2분기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광학필름 업체라서 뭐 IT 부품 쪽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소송하고 조금 마무리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혹시 빠졌다가 밑에서 13,000원대 초반 중반에서 지지되는지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충분히 사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한인터텍 종목은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주시는 분, 또 그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가시는 분, 아마 많이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전화로 물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덜컥 사놓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수습을 어떻게 하나요? 라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이 종목 접근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글쎄요, 괜찮은 종목 상담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자, 계속해서 전화를 좀 받아볼 텐데요. 전화번호 고지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예. 종목 얘기해 볼까요? 동아 체육용품. 네, 동아체육용품이요. 얼마에 사셨어요? 4,900원에 샀는데. 3,900원이요? 4,900원. 4,900원. 예, 그래요. 최고 그래. 거의 뭐 고점에 사셨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건지. 그게 뭐 좋다고 뭐 많이 조금 나오기는 하던데. 네. 지금 뭐 산 뒤로 좀 더 좋지 않아서 시세가. 네. 그러니까 정말로 최고점에, 그죠? 예. 예, 그때 뭐 사고 보니까 이제 최고점이 됐는데 네, 지금 네. 거래도 거의 안 되고 사주는 세력도 뭐 거의 없고 일단 올려는 놨는데 아마 파시려고 하셔도 글쎄요 팔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길게 한번 들고 있어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괜찮은 종목이냐 여쭤보시는데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죠. 동아 체육용품 뭐 중국 관련주죠. 네. 근데 이 종목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네. 이제 신규 종목이거든요. 네네. 신규 종목들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조금 상장 이후에 하락했다가 지금 최고의 지금 뭐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거의 흐름이 거의 박스권입니다. 네. 그런데 4,9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좀 높은 가격이죠. 네. 그런데 요래 있다가 또 거래량이 없다 갑자기 또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손절가 지켜줘야 된다. 4,320원 만약에 이탈하면은 일단은 자르고 나오시는
그런 짧은 전략. 그리고 뭐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신규주들의 흐름은 누구나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럼요. 그래서 이 종목은 1차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매수가 근처를 보시고 매수가 근처에서 힘이 좋다면은 일단 한 6,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4,320원 이탈하면은 일단은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는 더 이상 뭐 큰 어떤 그 손실이 없도록 리스크의 관리를 좀 해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동아체육용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가 매수가보다 훨씬 높은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1차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신 가격 정도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수익은 크게 안 나는 셈이 되겠죠. 그리고 혹여나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지켜주셔야 되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거의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4,323원, 4,320원 정도보다도 동아체육용품 주가가 더 빠지면요, 더 싸지면 그때는 이 종목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손절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신규로 얼마 전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앞으로의 흐름을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예, 근데요, 뭐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네네. 근데 애널리스트를 그걸 종종 이걸 추천주로 내더라고요. 네. 이 기업 자체는 튼튼하다 이라던데 이게. 네. 근데 뭐 신규 상장주니까 뭐 지금 뭐 기업 자체의 내용은 극히 잘 모르고요. 근데 동아체육용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급등 시절, 쉽게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한 때가 한 공모가가 5,000원이라고, 액면가가 5,00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액면가가요? 아니 공모가 네, 맞습니다. 공모가가 5,000원인데 중요한 거는 이랬습니다. 조금 이 종목이 조금 올라갈 시점에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제 차트를 그려보고 있는데요. 네.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여기서 했을 때 한 5,000원대나 한 4,800원대, 900원대의 목표가를 더 쓸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추천하는 구간이 아니고 그때 3,500원대 추천한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간을 갖다가 뭐 지금 계속 추천하는 게 괜찮다라는 종목은 빠졌다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추천한다 그러는데 왜 이 종목 많이 올라가봤자 왜 매수가까지밖에 안 올라온다고 얘기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문을 품으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체육용품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밑으로 좀 더 빠지면 손절도 한번 생각을 그래도 한번 해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여나 더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네, 아유, 어떡해. 예, 제 마음이 아프네요. 예, 아유, 전화도 끊으시고, 아유,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샘도 상담을 해드렸고요. 동아체육용품도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중간에 신한인터텍도 저희가 잠깐 상담을 해드렸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아마 보시면, 내가 이거 상담하려고 그랬는데 그 종목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면 아마 그것도 겹치면 충분히 또한 도움이 되니까요. 다른 분들 상담 진행하실 때도 귀를 쫑긋 세워보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시 14분 막 지나고 있는데 전화를 조금 더 많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예. 예, 네, 전화 LS 감사드립니다. 산전을 76,1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76,100원이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공시사항이 기재가 됐던데. 네. 그게 더 좋은 건지 계속 들고 가야 될지. 네. 네, 오늘 또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S 산전 76,000원대, 뭐 거의 한 76,000원 사셨는데 지금 거의 한 8만원, 한 500원 빠진 그런 가격이거든요. 오늘 조금 올랐으면 8만원도 뭐 충분히 가능했겠는데 오늘 공시 뜬 게 이게 주가의 호재냐, 악재냐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네, 뭐 지금 공시가 좀 제가 보니까 고려 개발하고 민간 투자 사업의 어떤 그 시스템 설치에 대한 그 체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나쁜 소식이 아니고요. 괜찮고요. 그렇다고 뭐 크게 호재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저 LS 산전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그 우상향 쪽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네. 많이 빠졌죠. LS 산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상승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극히 뭐 우려하실 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가가
76,100원. 76,000원대 같으면은 뭐 괜찮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니까 이 종목은 단기간으로 보면은 84,000원 정도 보시고요. 또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보는데 자, LS한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종목이 빠졌죠. 네. 그래서 이 종목까지 스마트 그리드의 대장주인데요. 자, 스마트 그리드 대장주 답지 않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9만 원, 쉽게 말하면 8만 4천에서 9만 원 보는데 8만 4천 원 돌파하면은 9만 원까지 보시고 9만 원 돌파하면은 10만 원까지 좀 장기적으로 한 4분기까지 보시면은 충분히 뭐 이까지는 반등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조금 눌린 목은 있을 겁니다, 아마. 전문가가, 여기가 가는데 왜 이렇게 눌릴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떤 종목이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차익 실현 물량 나온 이유는 또 반등이 가능하니까, 1차적으로는 84,000원, 9만 원 정도 보시고, 중기적으로는 10만 원 정도 보십시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84,000원, 85,000원대 일단 1차적으로 뚫어야 되는 9만 원 바라보기 이전 가격대에 지금 보면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는 또 한번 간다 할지라도 한번 눌리고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 한번 염두에 좀 주시고요. 84,000원, 85,000원 그리고 길게 보면 9만 원. 그 다음번에 조금 더 길게 이 종목으로 쭉 들고 간다라고 하셨을 때는 10만 원까지도 얘기를 하시네요. 뭐 LS산전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뭐 GM하고 그린카 사업 때문에 1조 정도 돈 벌 수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지금 이미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3, 4월에 쭉 횡보하던 그 85,000원대는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가격대까지 터치하는지 그걸 한번 봐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팔자리는 좀 아닌 것 같고 한 84,000원, 5,000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 LS산전 저희가 답을 드렸는데 뭐 더 궁금하신 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적인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역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참 밝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화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마지막 상담 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얘기해 볼까요? 크롬서티요. From 30요. 얼마에 사셨어요? 6,250원. 금요일 날 종가에 샀거든요. 네, 아이고, 예, 그랬는데 지금 좀 밀리고 있네요, 약간. 예, 그래서 예. 6,000원대 초반. 얼마 정도까지 From 30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거 7,500원, 목표가 7,500원 그 TV에서 말씀하시던데요. 네, 그래서 7,500원 정도까지는 기대를 했는데, 예. 6,000원대 이렇게 초반까지 빠지니까 조금은 아쉬워하시는 것 불안하죠.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7,000원대까지는 일단 갈 수 있느냐, 이거 일단 예, 궁금하실 예.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는 프롬스티 뭐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간에서 보면은 전일이죠. 전일 좀 거래량 줄고 오늘도 좀 빠지고 있는데요. 요래 빠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제가 매매 동향을 보니까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은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그러니까 전전일이죠. 전전일 지난주 금요일 날 좀 크게 반등을 했다가 조금 깔았는데요. 네, 하필 자, 그때 잡으시다는. 네, 그런데 네.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십시오. 이 종목은 조금 만약에 5,960원, 쉽게 말하면 5,960원만 이탈 안 한다면은 5,595원이나 5,960원 정도만 이탈 안 한다면은 이 종목은 보유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까지 흘러서 강한 흐름에서 하방 쪽에 어떤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여기서는 조금 손절도 생각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만약에 좀 눌린다면은 5,090원까지 눌린다면은 여기서는 뭐 다시 한번 매수도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흐름이 조금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거래량 때문에 좀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는 7,000원에서 한 7,850원 쉽게 말하면은 원래 최고 신고가죠. 7,850원까지 보시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From 30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려서 제가 다 뿌듯하네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1740을 또 못 보고 내려오네요. 1737포인트. 어제 종가와 비교를 하면 한 5포인트 조금 안 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한 500억 정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계속 그래도 장중에 500선은 뺏기지 않으려는 움직임. 외국인이 이제 선물은 사지만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은 양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한 160억 정도. 오늘도 아마 조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욕도 워낙에 조용했고 주말에 있었던 G20 재료를 갖고 들썩들썩 했으니까 말이죠. 오늘 장도 역시 지수는 조용한 가운데 앞서서 전해드린 바대로 신고가 내는 종목들은 지수와 상관없이 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내일은 6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도 같은데 말이죠. 오늘도 지수는 그냥 조용할까요?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